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죠?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잘생긴 얼굴, 바로 이 김인성, 시대의 반항아, 김인성 교수님. 진짜 잘생겼죠? 똑똑하기까지 해요. 서울대학교 출신, 물리학과. 그때 당시에 천재들만 간다는 과였죠. 그런데 중퇴를 하셨네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리눅스원 기술이사로서 리눅스원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교수나 연구원으로서 대한민국에 공헌하고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현재 처절하게 친문 세력과 유시민과 피 튀기면서 싸우고 있는 민주투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재를 대한민국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디어 유시민, 이재명 관련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상당히 김인성 교수님이 얼마나 고유를 짜내서 쓴 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AS24에 로얄 등급으로 1년째 책을 좀 읽어보고 있긴 한데요. 대부분 책을 볼 때 한 페이지에 몇 줄이 들어있나, 얼마나 부실하게 들어있냐, 얼마나 쫌쫌하게 들어있냐, 이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요, 한 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은 줄수가 글씨를 작게 해가지고 채워 넣으셨어요. 한 페이지가 아까울 정도로 그냥 꽉꽉 정보를 채워 넣으시고, 김인성 교수님이 이 포렌식 과정에서 다루었던 보고서라든가 법원에 제출했던 문건들도 원본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김인성 교수님이 블로그에다가 많은 글들을 써 넣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평범한 국민이다 보니까 김인성 교수님이 하신 그 유시민의 실체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블로그 그 지면에 한계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유시민의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여러분들 유시민의 정체를 알고 싶으신가요?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행히 서점에서도 많이 팔리고 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책은 홀로 깨달음이라는 출판사고, 이 홀로 깨달음 출판사는 우리 김인성 교수님의 배우자, 아름다운 배우자님께서 현재 출판사 대표로 있으신 것 같아요. 초판 1세, 2세, 잘 팔리면 3세, 4세, 100세까지도 발행이 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100세까지 발행이 돼가지고 유시민의 정체를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워낙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유시민의 정체, 그리고 이 선거 경선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유시민의 언니 유시춘, EBS, 어떻게 EBS 사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유시민의 언니가, 누나가 EBS 사장이란 거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마약 관련 그 의혹도 있었죠. 그 부분은 다음에 감상문 할 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워낙 내용 자체가 워낙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 이야기는 나중에 해보고, 오늘은 우리 유시민, 사기꾼 유시민 김인성 교수님이 유시민을 사기꾼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노무현재단은 더욱더 소불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김인성 교수님을 고소를 하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외면하고 있죠. 도둑이 재발거린다고 괜히 김인성 교수님한테 달라들었다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김인성 교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짧은 시간, 너무 길면 머리 아프니까 짧은 시간 책을 읽고, 김인성 교수님이 책 내용에 저도 처음 안 내용, 유시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내용 한 장짜리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네. 자, 제 한 페이지만 제가 이렇게 사진 한번 올려보는데요. 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팍팍합니다. 한 페이지가. 그냥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유시민에 대해서 분노감도 있고, 그리고 그 보고서 관련한 경선 과정에 있었던 세세한 과정들,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김인성 교수님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컴퓨터도 설치하시고, 그리고 변호인들에게 도움을 준 내용까지 거의 재판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정말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작가 김인성이라고 해도 절대로 어색하지 않는 정말 엄청난 내공이 담겨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글을 있잖아요, 만연체로 쓰는 사람이 있고, 단문으로 이해하기 쉽게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글이 있는데, 김인성 교수님의 글은 상당히 진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이 글에 좀 빨려드는 그런 마력을 가진 책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단 2페이지만 제가 올렸는데도 여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죠. 고영삼 행위도 담겨 있고, 오웅만도 담겨 있고, 유시민도 담겨 있고, 이정희도 담겨 있고, 손석기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딴지일보 김호준도 담겨 있고, 하여튼간 이 정치 현재 진행 상황의 전반의 흐름을 유시민을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유시민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것보다 완벽한 백과사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쇼킹했던 것은 바로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수십 번 언급되고 있는 바로 이 오웅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웅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전부 김민성 교수님의 책에 있는 내용이고, 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감상문이긴 하지만, 제가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통진당 경선 과정에 제가 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포렌식을 하고 직접 이 정치 정 과정을 지켜본 김민성 교수님처럼 적나라하게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김민성 교수님의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내용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제가 그냥 알고 싶었던 내용. 도대체 통진당 경선 내용이 뭐야? 부정경선이 뭐야? 왜 유시민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김민성 교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실까?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이렇게 따와본 거예요. 김민성 교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바로 이 오홍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보건소장하고 엄청나게 말 안 들어 쳐먹고 무사 아니라고 복지부동한 보건소장이 있었죠. 그 보건소장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여성으로 밝혀졌죠. 여성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현재 하남 보건소장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게 됐고요. 현재 이 오홍만이라는 사람이 통진당 부정경선의 핵심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여자였다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홍만이 지금까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김민성 교수님이 계속 블로그에 오홍만 계속 할 때마다 저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다. 그리고 우리 유심계의 아주 최측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부정경선이 도대체 뭐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은 김민성 교수 만나기를 거부를 합니다. 이 부정경선과 관련해서 김호준이가 유시민과 김민성 교수님 간의 이런 오해라든가 중재를 서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낙검수 출연을 유시민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유시민 펀드인가요? 조성하면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펀드를 조성했는데 자 그때 당시 유시민 펀드 낸 사람들 돌려받았나요? 펀드라는 거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결국은 돌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받으신 분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유시민이 왜 이렇게 통진당 합당에 그렇게 열을 올렸냐. 결국은 유시민 펀드가 만기가 도래했고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8억 정도 됐나 봐요. 개인 채무가 이것을 통진당에 떠넘겼다. 이렇게 김민성 교수님은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유시민은 2010년도에 경기도지사에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통합진보당 참여를 통해 유시민은 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시민계는 당원인 수가 적고 잘 뭉쳐지지도 않았다고 해요. 결국 경선 승리를 위해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경선에 오랜 정치적 동지관계인 유시민계의 국회의원인 오홍만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다고 해요. 오홍만이 토건 세력인 것 같아. 제주도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한 건설사 사무실 안에다가 회사 직원인 토목건설사 회사 직원인 고용삼을 시켜가지고 불법 콜센터를 설치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오홍만 이 사람의 이 여자분의 지시로 자기 편 지지자에게만 투표 독려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바로 선거관리자 아이디로 미투표자를 파악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미투표자를 파악한 다음에 선거관리자 아이디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는 또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기 편 지지자와 그리고 투표를 안 한 사람 152명을 대신해서 대리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고용삼은 이 건설사 직원, 오홍만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건설사 직원인 고용삼 자기가 불법 콜센터를 운영했으면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조작을 하고 유시민계 조사위 간사인 이종훈이라고 있다고 봐요. 직접 수십 개의 대포폰을 활용해서 대리 투표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진상조사위 간사로 포렌식 보고서를 포기를 통해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포렌식 보고서가 아마 김민성 교수님이 낸 포렌식 보고서가 아닌가. 그래서 김민성 교수님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보고서를 조작했다. 자신들의 부정경선의 실체가 밝혀질까봐 이 통진당 선거 전체가 부정이다 하면서 몰아가기, 이런 총체적으로 부정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못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물타기 전략을 했다. 이런 사기 전략을 사용했다 이렇게 김민성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내몰리던 유시민계의 공격을 당했던 공정진상 조사를 요구했던 박영재 당원이라고 있었나 봐요. 그때 한번 분신을 했다고 한 기억이 저도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장례식장에 유시민계는 장례식장에 참석조차 안 했다 하면서 김민성 교수님이 엄청나게 또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시민이 이렇게 정치계를 떠나고 더 이상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통진당 경선 부정이 밝혀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정치계를 떠났다 이렇게 김민성 교수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유시민이 현재 작가로의 목숨이라든가 현재 유시민이 알릴레오라든가 오용 지식인이다 하면서 친문 세력을 옹호하고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역할하고 있는데 이런 유시민의 목숨은 결국은 이 오홍만 이분의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김윤동 교수님은 분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시민의 이런 범죄 인지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최측근인 바로 이 오홍만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를 유시민이 언제부터 인지를 했는지 오홍만이 밝혀버리면 유시민이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한 행위들은 모두 사기가 되기 때문이다. 유시민계 고용삼은 이석기를 부정선거 세력으로 모함을 했다. 자신들의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유시민은 오홍만의 불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정희 대표에게 사정사정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김윤동 교수님은 적고 있어요. 다시 말을 하면 오홍만이가 어떻게 불만을 토로해버리고 입을 뻥긋하느냐에 따라서 유시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지금 김윤동 교수님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시민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고 엄청나게 이를 갈고 있는 유시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유시민을 잡고 싶다. 그러면 이 오홍만을 통해서 유시민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김윤동 교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시민은 이 오홍만의 입을 어떻게 하면 닫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은 김윤동 교수님 계속 공격하시는 바로 노무현 재단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오홍만이라든가 회사 직원, 건설회사 직원, 이 고용삼 이런 애들 저는 이 진보를 주장하는 애들이 정말 썩었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인성 교수님은 심상정 의원도 엄청나게 비판하고 계시죠.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 부정경선을 했던 오홍만이라든가 고용삼이 어떻게 처벌됐느냐. 결국 오홍만이라든가 이 고용삼 이들은 법원에서 처음에는 구속을 시켰죠. 구속을 시켰고 1심에서는 통진당 대리투표를 주도했다 해서 오홍만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있어서는 좀 형량을 좀 깎아줬죠. 오홍만에 대해서 제주법원 항소 그러니까 2심이죠. 2심에서는 오홍만에게 감형을 좀 해줬는데 집행유예는 여전히 유지했고 이들의 부정경선이 범죄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선고를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직원 우리 고용삼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1심형이 과하다고 판단해서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시 말을 하면 이 통진당 경선에 깊게 관여했던 유시민계 최측근인 이 오홍만에 의해 주도된 부정경선에 법원이 이렇게 철퇴를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 유시민이가 살아남고 앞으로 계속 알릴레오에서 작가로서 철판을 깔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오홍만의 입을 봉쇄를 해야겠죠.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입을 뻥긋 버리면 유시민은 날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홍만의 입을 닫아야 된다. 오홍만의 입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 재단의 기획위원으로 현재 앉혀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노무현 재단 한번 현재 구성원 한번 볼까요? 여시제 부총재인 이광재, 삼성 장학생 이광재가 이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탁현민이 대중문화계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 157명의 바로 이 오홍만이가 딱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노무현 재단의 임원으로서 오홍만이가 통진당 부정경선을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임원으로 명단을 당당히 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성 교수님이 이렇게 노무현 재단이 도둑놈 소굴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홍만이 입을 뻥긋하게 되면 유시민은 날아간다. 김인성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나머지 이야기는요, 조국과 관련된, 김인성 교수님의 말씀이고, 김인성 교수님의 예언대로 결국은 조국이 날아갔죠. 조국도 이석기처럼 당할 수 있다는 혐의인가요? 하니까, 김인성 교수님이, 유시민이 대선에 나가려면 조국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결국은 조국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죠, 유시민이. 그걸 통해서 볼 때 유시민이 대권에 욕심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시민과 조국이 서로 잠재적 라이벌인 까닭입니다. 저는 유시민 세력이 조국을 티 안 나게 야금야금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터뷰는 작년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조국이 날아갔죠. 유시민이 조국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결국은 가장 강력하게 조국을 날려버렸죠. 검찰이라는 윤석열을 이용해서 조국을 날려버렸죠. 유시민의 강경함이죠. 이 뜻은
김민성 교수님이 이 책에서도 계속 말을 하고 인터뷰에서도 말을 하지만 김민성은 유시민의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결국은 유시민이가 대통령이 나는 관심이 없다. 이 뜻은 유시민은 대통령에 관심이 아주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유시민의 말은 무조건 180도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김민성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은요, 김민성 교수님이 유시민이 어떻게 통진당 경선에 대해서 그 최측근을 통해서 관여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 오웅만이라는 유시민의 최측근이 부정 경선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자신이 개인 채무까지 통진당에 다 떠넘기는 이런 사기꾼인데, 유시민은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통진당 경선 관련한 사법 절차 내에 김민성 교수님 낸 보고서라든가 치열한 그 사법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가장 관심이 깊었고 가장 궁금했던 도대체 통진당 경선이 어떤 부분이길래 김민성 교수님이 이렇게 분노하냐. 결론은 유시민계의 이 오웅만이라는 사람이 여자죠. 여자가 부정경선을 했는데 유시민이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다. 자신의 최측근인 오웅만이가 이렇게 부정경선을 주도하고 법원의 판단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끝까지 모르쇠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채무까지 다 떠넘기면서도 자신은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김민성 교수님은 비판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성 교수님의 이 김민성이라는 세 글자를 말함과 동시에 유튜브는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 노란 딱지가 붙게 됩니다. 네, 김민성 교수님이 이 책을 많이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1세, 2세 많이 좀 찍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유시민의 누나, 언니, 이시춘,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에 대해서 김민성 교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